네, 안녕하세요. 아티전 방송 토카이즈 진행을 맡고 있는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요즘 이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멀티클라우드 환경이 아니더라도 요즘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데이터의 가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런 것은 이제 모든 기업의 다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돼 가지고 오늘 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게스트는요, 빔 소프트웨어 코리아의 최지훈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빔 소프트웨어 SE 최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요. 요즘 이제 사이버 위협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해킹 많이 다양한 것도 항상 열리고 있는데 이사님께서 좀 이렇게 데이터 보호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될 사이버 위협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네. 요즘에 불과 한 10여 년 전부터 다양한 사이버 위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업의 데이터가 암호화되어서 서비스가 중단된다든지 네. 하는 랜섬웨어 이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랜섬웨어가 하나의 산업화되고 있어서 2021년도에는 한 20억 불 가량 네. 이 피해액이 커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웹에서 랜섬웨어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네. 자, 결국 이제 요즘 이제 이런 것도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 보면 굉장히 비즈니스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백업의 관점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과거의 백업은 네. 장애가 생겼을 때 복원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관점이었다면 네. 현대 백업은 백업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좀 진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이제 애자일한 비즈니스를 위한 복구의 중요성도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랜섬웨어라든지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위협하는 위협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빔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여기 보신 것이 급성장하고 있는 겁니까? 네, 빔 소프트웨어는 이제 본사는 이제 미국 뉴욕에 있고요. 네. 근데 좀 재미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와 고객 추천 지수가 보통 IT 기업 평균의 3배에서 3.5배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니 여기서요 우측 하단에 네, 고객 추천 지수 있잖아요. 네, 이게 빔을 구매한 고객이 다른 고객한테 추천 비율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넷플릭스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넷플릭스가 68인데 63인가 근데 빔이 75네요? 네, 넷플릭스 더 높아요? 네, 빔 고객들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와. 다른 고객들에게 추천하고 네.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럽니까? 네, 제가 만나본 고객들은 네, 네. 아주 만족하고 쓰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따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성장률도 여기 표에 보면 두 번째이 연간 성장률인데 네. 다른 이제 이런 백업 쪽의 회사들은 지금 보면 다 마이너스가 많은데 네, 빔만 유일하게 20% 이상 연간 성장률 높은. 네, 빔은 매년 20%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고객분들이 과거의 레가시 인프라에서 클라우드 가상화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빔을 많이 선택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원래 이런 백업 이런 시장이 기업용 백업 시장이 베리타스라든지 IBM이라든지 데리라든지 사실 전통 강호들이지 않습니까? 큰 기업들이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빔은 이제 창업한 지가 얼마 됐죠? 빔은 14년 14년 됐고요.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14년도에 창업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으로 창업한 건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 시장에서 또 백업 시장이 더 보수적인데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했는지 참 진짜 궁금하네요. 너무 날카롭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빔은 처음에 포커스된 시장 자체가 가상화 시장을 위주로 포커스를 했었고요. VM 쪽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회사명도 VEAM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빔을 VM을 영어로 빨리 읽으면 비암 또는 VM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이름도 그렇게 지었고요. 지금 현재는 가상화에서 물리 시장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퍼블릭 클라우드까지도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같은 포함해서 IDC 이런 데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가트너나 오붐, IDC, 그리고 포레스트 같은 대외 평가 기관에서도 빔을 데이터 보호 시장에서 스트롱 리더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보호라는 것이 요즘은 이제 굉장히 환경이 데이터가 있는 거주하는 환경이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물리적인 맞습니다. 환경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가상화 환경, 퍼블릭, 프라이빗 네,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빔은 네. 백업을 하게 되면 백업 저장 포맷을 빔의 고유한 포맷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물리 환경이나 가상화 환경,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한 포맷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 특징을 활용해서 물리에서 가상화로, 또 가상화에서 퍼블릭으로, 물리에서 퍼블릭, 퍼블릭에서 가상화로 이런 데이터 이동을 자유롭고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더더욱 빔을 많이 선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나 다양한 다른 환경을 갈 때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이제 툴이라든지 서비스 같은 것도 잘 돼 있나요? 네, 빔은 기본적으로 백업된 모든 네. 백업된 데이터는 가상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든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즉시 복구 같은 기능을 쓴다든지 또는 라이센스 체계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고객분들이 인프라가 변화가 된다든지 플랫폼이 변화가 됐을 때 라이센스를 다시 추가로 구매를 한다든지 또 변경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빔의 라이센스는 물리 환경과 가상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모두 다 교차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백업이라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백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네. 뭔가 스마트하게 해야지. 잘못하면 굉장히 스토리지 양만 엄청나게 많이 폭주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빔은 그것에 대한 어떤 뭐 대안이랄까? 어떤 식으로 그걸 하는지. 빔은 기본적으로 백업을 받을 때 네. 변경된 파일이 아니라 변경된 블락 단위로 데이터를 캡처해서 백업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 100기가라는 파일이 변경이 되게 되면 네. 파일 레벨로 접근하게 되면 그 파일 다시 백업을 해야겠죠. 그런데 블럭 레벨로 접근을 하게 되면 변경된 최소한의 블럭 단위로 백업을 하기 때문에 백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I/O를 대폭 줄일 수가 있고요. 이 특징으로 인해서 백업을 보다 짧은 시간 내에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파일이라고 한다면 파일이 다 바뀌는 게 일반적으로 아주 조금만 바뀌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데이터 변화율이 한 3%에서 5%라고 하는데 그렇죠. 누적되는 DB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네. 그랬을 때 변경 블락 단위로 접근하게 되면 기업에 백업할 때 발생하는 부하와 백업 양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블럭의 크기가 딱 픽스되어 있는 겁니까? 뭐 베어러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블럭 크기가. 블락 크기는 픽스되지는 않고요. 네. 변경된 블락은 기본적으로 스냅샷 기반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스냅샷 이후에 변경된 데이터를 찾아가는 기능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CBT라고 체인지 블락 트래킹 네. 이런 것은 일반 이제 가상화 뭐 VM라든지 하이퍼브라든지 누타닉스라든지 네. 가상화에서 제공되는 기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가상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고 백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즉각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네. VM웨어나 하이퍼V나 누타닉스 같은 환경에서는 하이퍼바이저에서 제공하는 스냅샷과 블락 트래킹 기능을 활용해서 백업을 하게 되고요. 물리 환경, 윈도우즈 리눅스 환경에서는 빔에서 제공되는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그 에이전트에 블락 트래킹을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듈을 써서 최소한의 변경 데이터를 캐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기업들이 모든 걸 다 물리 환경을 다 없앨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리는 항상 존재하니까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빔의 네. 그 에이전트가. 예, 저희도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블락 레벨로 접근하게 되면 크기가 큰 파일에서 일부가 변경됐을 때 그 파일을 다시 받는 경우를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크기가 작은 파일이 굉장히 많은 환경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크기가 작은 파일을 백업하게 되면 이런 다수의 파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CPU 작업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에 반해 처리되는 데이터량은 아주 작아지거든요. 빈번한 백업을 함에도 처리량은 굉장히 미미한
그런 결과에 반해서 블락 레벨로 처리하게 되면 이런 아이노드 구조를 무시하고 네. 블락 단위로 크게 백업을 하기 때문에 백업 시간을 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뭐 스냅샷도 뭐 똑같이 지원하는 거죠, 그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것도 아까 가상 환경은 가상 벤더가 제공하는 스냅샷이 이용하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물리 서버 쪽은 이제 뭐 여기서 제공하는 에이전트에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까 즉시 복구가 굉장히 강점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다른 백업들도 즉시 복구 같은 거 다 하지 않나요? 못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VM웨어와 하이퍼V 환경에서는 네. 다른 경쟁사, 저희 경쟁사가 되겠죠. 그런 유수 벤더에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는데 누타닉스라든지 물리 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좀 빔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빔은 모든 백업을 제가 동일한 고유의 포맷으로 저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포맷이 VM의 데이터 파일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업 서버에서는 백업된 데이터를 가상 VM의 데이터 파일처럼 하이퍼바이저로 프로비저닝 해주게 되고요. 하이퍼바이저에서는 그 데이터 파일을 네트워크로 마운트해서 VM으로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VM으로요, 그거를?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물리적인 복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이동이 없고요. 없다는 말은 아니고 최소화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애로부터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백업 데이터 활용 방안에 뭐 밑에 보니까 샌드박스, 슈어 백업, 스테이지 리스토어, 시큐어 리스토어 네. 뭐 이런 용어들이 낯선 용어들도 있는데 네. 요거 하나하나가 도대체 우리 기업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가치,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역시 백업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샌드박스는 말 그대로 테스트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테스트 환경이라고 하면 버추얼 랩이라고 하는 격리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운영 서버에서 패치를 한다든지 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아, 오버헤드가 많아지죠. 오버헤드 네. 운영 서버에. 오버헤드도 많이 발생하고요. 또 위험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게 제일 큰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운영 서버에 변화를 했을 때 과연 서비스 연속성에 지장을 줄 것인지를 그렇죠. 사전 검증하는 도구로서 샌드박스로 네. 활용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두 번째 슈어 백업과 슈어 리플리카는 백업과 복제가 됐을 때 과연 그 백업과 복제본이 재해 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증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네. 빔에서는 백업되고 복제된 데이터를 별도의 격리된 영역에 가둬놓고 테스트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힘들게 백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해 상황에서 복구가 정상적으로 안 된다든지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백업 받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복구가 안 되는 그런 빈도수가 꽤 자주 발생하나요, 그런 것들이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그게 발생하면 굉장히 치명적이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재복구가 돼야 되는데 네. 안 되니까. 사실 저희도 뭐 고객분에게 저도 IT 벤더에서 뭐 이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생기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세 번째는 스테이지드 리스토어라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고객 DB라든지 중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복구를 할 때 그 데이터를 설령 개발팀이나 외부에 없는 외부의 인력과 같이 협력해서 무언가 비즈니스를 하고자 할 때 그 데이터의 복구는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빔에서는 이 스테이지드 리스토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중요 데이터를 마스킹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를 뭔가 다룰 때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봐주셨고요. 네. 제일 민감한 게 개인정보 네, 그리고 그렇죠. 아주 회사의 중요한 기밀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큐어 리스토어는 제가 조금 전에 랜섬웨어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렸었는데 랜섬웨어로부터 복구하는 방법은 사실 백업으로부터 복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백업된 데이터는 시스템이 감염되기 전에 받은 것일까요? 네.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네.
그랬을 때 시큐어 리스토어 기능을 활용해서 복구하기 전에 이 복구될 데이터를 사전에 한 번 더 감염 I see.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건 꼭 뭐 랜섬웨어와 상관없이 그죠? 백업된 데이터가 뭐 이게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미리 체크해보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복구하는 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예, 그죠? 물론 그런 상황은 없어야겠지만 네. 하나의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제 뭐 데이터 가용성이나 민첩성이나 비즈니스 가속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갖게 되는 이제 이런 가치를 갖게 되는 거네요. 네, 제가 즉시 복구와 개발 테스트 용도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개발을 위해서 운영 DB나 운영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전에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요. 시스템을 할당받아야 되고 그게 물리 환경으로 가면 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뭐 뭔가 장비를 도입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백업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즉시 복구 형태로 개발팀과 협력할 수 있다면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서비스를 보다 빨리 그리고 비즈니스를 보다 민첩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이제 클라우드를 뭐 완전히 뭐 클라우드 올인한 기업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은 이제 그 물리적인 환경하고요. 클라우드 환경하고 같이 하이브리드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클라우드하고 피지컬 환경하고 왔다리 갔다리가 이제 투웨이로 자유롭게 될 텐데 네.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클라우드 이동성에 대해서도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클라우드에 대한 이동성 관점에서 클라우드를 서비스와 인프라의 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저는 백업 관점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를 백업 저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의 VM을 하나의 DR 환경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는 대외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보다 손쉽게 이동하기 위한 백업 도구를 활용한 네. 손쉬운 마이그레이션 도구로 클라우드로 이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국내에서도 클라우드를 이제 백업 용도로 아니면 소산 용도로 뭐 DR 이런 걸로 하는 예가 이 필드에서 많이 보십니까?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고객들이 1차로 백업을 받으시고요. 2차 백업 또는 소산 백업으로 과거엔 테임 미디어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그 테임 미디어 또는 소산 백업 용도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장기 보관 백업 용도로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로 소산된 데이터를 또 필요할 때는 VM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활용도를 백업으로 보자면 보다 더 다양하게 비용도 줄이고 서비스 가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 보관용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이용한다는 것은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 가성비가 나오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 고객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여러 회사를 방문을 했지만 네. 회사들마다 그 데이터 센터 내에 미디어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천 개의 미디어를 사실 관리하기 위한 상면 비용 그리고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수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복원만 하는데 네. 그 필름이라는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한다면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이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려면 클라우드 쪽으로 우리가 뭐 그 데이터가 기존에 있는 물리적인 환경의 데이터들이 쉽게 마이그레이션도 쉽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빔은 기본적으로 물리와 모든 가상화 백업, 네. 에이전트를 통한 뭐 윈도우즈 리눅스와 가상화 백업을 AWS나 Azure의 VM으로 즉시 복구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또는 전환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용 관점에서
과금이라고 하죠. 그 비용 외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것인가, 과연 이 마이그레이션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백업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정과 불편함들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최소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빔에서는 백업된 데이터에서 마우스 알클릭을 하게 되면 리스토어 투 퍼블릭 클라우드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이 과정을 쓰게 되면 계정 정보는 사전에 뭐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어떤 리즌의 어떤 데이터 센터로 어떤 VM 포맷으로 갈지를 정하게 되면 나머지 VM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은 빔에서 기능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요게 그 재복구 뭐 클라우드를 이용한 재복구 시나리오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가상 환경과 물리 환경에서 백업을 수행하게 되면 빔은 변경된 블락 단위로 최소한의 데이터만 백업 저장소로 이동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네. 주센터에서 특정 VM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VM 형태로 즉시 서비스를 통해서 최단 시간 내 서비스를 이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그 데이터를 소선함으로 인해서 주센터 제외 시에 클라우드로부터 데이터를 복원할 수도 있고 또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든지 DR 용도로 클라우드 VM으로 마이그레이션 함으로 인해서 또 퍼블릭 클라우드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저희 고객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고객분은 가상 환경 내에 VM으로 ERP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랜섬웨어로 인해서 데이터 파일이 암호화되는 사고를 당하셨고요. ERP 데이터가요? 네. 어휴. 그래서 실제로 그 공장에서 물건의 출하가 중단되는 사고까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네. 그때 이 고객분은 또 다른 가상 환경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복제를 해놨는데요. 아. 이 복제된 데이터, 그러니까 오른 왼쪽에서 두 번째 보면 빔 네. 백업 리파지토리가 주센터의 백업이라면 네. 그 데이터의 사본을 여건물에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아, 네.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는 DR 센터, 피처 DR 센터가 아니라, 그죠? 네. 그 사본을 이용해서 즉시 복구로 서비스를 재개를 했고요. 그래서 불과 30분 이내 다시 물건 출하를 다시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상환경 내에서의 DR을 구현한 거네요. 그죠? 네, 가상환경에서. 맞습니다. 자, 아까 랜섬웨어 대응할 때, 아까 그 네 번째 피처였나요? 뭐 스토어 뭐였죠? 그 랜섬웨어. 네, 시큐어 리스토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시큐어 리스토어를 통해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백업을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악성 코드가 어떤 기업과 시스템을 공격할 때 사실 방화벽이나 시스템으로 침투하지는 않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접근 경로를 통해서 감염을 하게 되는데 소셜공학도 많이 이용하고요. 요새. 네. 일례로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테스트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직원 중에 누군가가 부주의하게 그 메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보안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는 것이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을 접근하시는 분들의 사전에 주의하는 것,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가 실제로 침해 사고 또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백업으로부터 복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얼마나 빨리 서비스를 재개할 것인가라는 건 저희의 뭐 즉시 복구 같은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네. 보다 빨리 복구하는 방안을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특정 데이터, DB, 파일만 포커스할 게 아니라 시스템의 운영 체제에 대한 시스템 OS에 대한 맞습니다. 네. 시스템 리커버리에 대한 플랜까지도 미리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랜섬웨어부터 복구하는 그 유스 케이스 같은데요. 네, 빔에서는 즉시 복구라는 기능을 통해서 랜섬웨어 같은 서비스 중단 사례가 발생하면 백업된 데이터를 VM으로 바로 서비스를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백업된 데이터가 안전한 데이터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빔에서는 그 복구될 데이터를 마운트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복원 작업을 중단한다든지 네. 또는 네트워크를 격리한 상태에서 복원을 한다든지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VM처럼 이렇게 단위로 해버리니까 굉장히 뭐 진짜 복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수월해지겠네요, 진짜. 네, 네? 대부분의 VM은 10분 이내 네. 즉시 서비스를 재개할 수가 있고요. 좀 용량이 큰 대용량 VM이라면 한 15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OS 백업 같은 것도 수월하게 되는 겁니까? 네, 빔의 백업은 OS와 파일, 네. 어플리케이션, 네. 데이터를 구분해서 따로 받지 않고요. 하나의 시스템 이미지 백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빔의 백업을 한 벌을 받게 되면 필요할 때는 시스템 전체를 복원할 수도 있고요. 네. 필요할 때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파일 레벨로도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랜섬웨어로부터 복구를 하려면 가장 첫 번째가 시스템이겠죠. 네. 그랬을 때 백업된 데이터 파일을 VM 명태로 즉각 마운트해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이제 하나의 고객사를 말씀드렸는데 보다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뭐 지금까지 쭉 이제 피처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하면 이제 고객이 가질 수 있는 뭐 빔을 통해서 고객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밸류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하나. 네, 첫 번째는 백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할 것인데요. 과거의 백업은 뭐 파일 레벨로 그리고 구분된 정책 기준의 백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대의 백업은 보다 더 단순하게 진화하고 있거든요. 네. 고객은 하나의 백업 잡을 돌리면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리커버리까지도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백업을 보다 단시간 내에 빠르게 받음으로 인해서 고객의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업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다 빨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가 있고 또는 그 백업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폴리 클라우드로 복제를 한다든지 네. 또는 또 다른 비즈니스를 개발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빔을 왜 좋아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빔이 단순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백업 잡에 대한 관리, 백업 인프라나 모니터링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하나의 콘솔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잡이나 정책 관리가 단순화되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아주 사용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이 좋다는 건 사실 실제 한번 체험을 해봐야지 딱 느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 들어봐서 와닿지가 않는 거고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이거를 좀 구매하기 전에 뭔가 체험해 보시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빔에서는 이 트라이얼 라이선스라는 형태로 네. 고객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본을? 네. 트라이얼 라이센스 기간만 제약이 있지 피처 네. 다 있는? 그렇습니다. 기능에 대한 제약은 없고요. 네. 기간에 대한 제약만 있습니다. 오케이. 30일 가량 네. 테스트 가능한 라이선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능 테스트를 위해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라이선스와 패키지를 제공을 근데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IT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이 트라이얼 버전 받아가지고요 설치해서 뭐 교육도 안 받고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빔에서는 네. 유튜브에서 빔이라고 검색하시면 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따라할 수 있게끔 하우투를 제공을 하고 그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쉽다 이겁니까? 난이도가? 네, 그렇습니다. 따로 뭐 핸즈온 교육 안 받아도 된다? 네, 그리고 구글 창을 여시고요. 네. 헬프 센터 한칸 띄고 빔이라고 검색하시면 네. 빔에서 온라인 매뉴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쓰게 되면 번역 기능이 아주 좋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유튜브
창을 하나 올리시고 오케이. 매뉴얼을 왼쪽에 올리신 다음에 아, 테스트를 하시면 네.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 그렇게만 하면 누구든지 최이사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볼 수 있다. 네, 오늘 우리 들은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볼 때 뭐 처음에 그래도 이분들 한 번도 빔을 안 써본 분들한테 그 트라이얼 버전 해볼 때 이사님께서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준다면, 자,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가이드를 해준다면. 네, 저는 음. 빔에 대한 기능 중에 저도 이전에는 뭐 또 다른 벤더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했지만 다른 솔루션도 모두 다 각각의 좋은 장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는 빔의 장점은 백업을 효율적으로 받는다, 스마트하게 받는다라는 기능이거든요. 변경된 블락 탐지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변경하고 백업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빔의 모니터링 콘솔에는 실제 백업을 위해서 스토리지에서 읽은 데이터가 네. 표시가 되고요. 실제 그 데이터가 백업에서 처리된 데이터가 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파란색이 블락 트래킹 기능을 쓰지 않게 되면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네. 초록색이. 아, 오늘 이걸 할 때 보여주면서 하면 더 실감 날 텐데. 그죠? 그죠? 네. 우리 다음번에 그렇게 하면 더 실감 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 변경된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받는지를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즉시 복구 기능을 꼭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복구를 해서 물리 서버나 VM을 얼마나 쉽게 VM 형태로 올릴 수 있는지를 꼭 테스트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MS SQL이라든지 오라클이 있는 VM이나 물리 서버에서 백업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백업으로 시스템, 그리고 파일과 데이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까지 같이 백업,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네. 진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뭐 가상 환경으로만 돼 있으면 VM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어차피 쉽게 되고 빨리 로지컬하게 하면 다 되는 건데 물리 환경이 문제예요. 물리 환경이, 그죠? 네. 물리 환경이 보니까 빔의 에이전트가 물리 환경에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건 네. 한번 해보셔야지 느낌이 올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네. 빔은 물리 환경에서 뭐 가상 환경에서는 물론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고 하이퍼바이저만 계정 정보만 등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물리 환경에서는 에이전트를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이전트 설치를 위해서 별도의 패키지를 카피를 해서 설치할 수도 있지만 관리 콘솔에서 푸시 인스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IP나 또는 AD 조인되어 있다면 호스트네임 검색하신 다음에 계정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푸시 인스톨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사님, 답변해 주시면서요. 네? 이사님, 답변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한 분, 두 분, 네. 이름을 적어 주셨다가 맨 마지막에 두 분을 불러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개별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굿모닝 하이텍과 또 빔소프트의 전문가분께서 지금 답글을 달아주시니까 개별적인 답글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하게 될 거니까요. 설문할 때 여러분들 혹시 더 추가적인 아까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POC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요청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또 굿모닝 하이텍의 무빙 클래스라고 이제 여러분 궁금한 오늘 꼭 백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주제 좀 맞춤형으로 좀 세미나를 받고 싶은 분들은 무빙 클래스라는 맞춤형 찾아가는 소규모 세미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님, 기존 데이터 환경에서 적용할 때 교체 소요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요? 백업 시스템을 교체하는 시간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2달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시스템을 교체한다는 건 인스턴스, 즉 시스템이 몇 대인가가 비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1000대 이상 되는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라면 2달까지 생각하셔야 되고요. 20대 미만이라면 일주일 내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과거의 백업들을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 것인가에 대한 기간만 추가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기태님은 지원하는 OS의 제약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윈도우 서버의 버전이라든지 CentOS 버전 이런 것도 있는 건지요? 네, 저희 헬프센터 찾아보면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윈도우즈 서버는 2008R2의 서비스 팩 1 이상부터 지원을 하고요. CentOS는 5.6 버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님, 실시간 백업 기능도 있는지요? 스냅샷 기능으로 백업 받을 경우 얼마나 짧은 시간 반복 백업이 가능할까요? 네, 굿모닝 아이텍의 양용석 과장님께서 이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네. 실시간 백업이라고 하는 건 보통 CDP를 고려해 두고 계신 것 같은데 VM 환경일 때는 빔에서도 Near CDP, 네. CDP와 근접한 형태의 백업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소 15분 그리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다면 10분 단위로도 그 시간 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설령 이제 답글을 달더라도 개별적인 거니까 지금 이제 서동님,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의 이중화는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요? 데이터라고 하는 건 먼저 동일한 사본을 몇 개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관점으로 하나를 고민할 수가 있고요. 또 사실 HCI라든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 두 개 또는 세 개 가량의 사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정 요소에서 장애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미 복제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백업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VM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VM의 스냅샷이 첫 번째 하나의 사본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사본을 시점 단위로 백업 스토리지로 다시 카피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그 백업 저장소가 될 것이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는 백업 리파지토리가 그 기능을 대신할 것입니다. 임종택님께서는 이제 클라우드 간에 뭐 AWS나 아니면 뭐 애저라든지 클라우드 간의 마이그레이션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빔에서는 백업과 복제 작업을 관리 콘솔에서 손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즉 AWS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애저로 데이터를 복제할 수도 있고요. 애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AWS로 데이터를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규님, 백업 도중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다시 장애 시점부터 백업할 수 있을까요? 이 기능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네네. 이현주님, 이번 프로젝트에 OS 백업 복구 솔루션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빔의 라이선스 기준은 어떠한지요? 네, 빔의 라이선스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 말씀드린 유니버셜 라이선스는 OS 인스턴스 개수 기준으로 산정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가상 환경이라면 VM웨어나 하이퍼V 환경이라면 하이퍼바이저의 소켓 단위의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용배님, 데이터 복구 진행 과정에서 오류나 에러 등으로 중단되어 다시 리트라이하게 되면 그만큼 복구 지연이 발생되고 서비스 이장 시간도 길어져서 운영상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과거간의 전통적인 백업은 실제로 데이터 이동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동하기 전까지 다시 백업 저장소에서 운영 스토리지로 이동하기 전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처럼 오류가 났을 때 리트라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겠죠. 네네. 그런데 빔에 가진 특장점 중에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가 백업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거든요. 백업본을 활용해서 VM으로 서비스를 재개하게 된다면
전통적인 복구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리트라이에 대한 부담도 결국은 복구 시간에 대한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지금 정용배님께서 고민하시고 계시는 문제는 즉시 복구 같은 기능을 쓰시게 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좀 전에 이제 설문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추가로 또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또한 어떤 맞춤형 세미나 같은 찾아가는 맞춤형 세미나, 무빙 클래스 같은 거 요청하실 분이 있으면 설문에 다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준규님,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멀티 계정을 사용할 때도 지원이 되는지요? 이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서원주님께서는 빔이 그 지원하지 않은 운영체제가 어떤 게 있는 거죠? 호환 뭐는 일단 아직 맥은 네. 곧 이제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우분투나 리눅스 그리고 유닉스 계열에서도 AIX 솔라리스에 대한 에이전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원우님, 블럭 단위의 백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블럭의 위치가 이전과 같은 것이라고 알 수가 있을까요? 블럭이 쉬프트 되었거나 한 바퀴 돌아서 오버라이트 되는 등의 변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디스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디스크가 블락이 쉬프트 되거나 또는 한 바퀴 돌았다라고 한다는 건 스토리지 레벨에서 어떤 작업이 돌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저도 궁금하네요. 네. 윤수연님, VM웨어에서 오라클 DB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일 기준 백업은 당연히 될 것 같은데 DB 백업 시 통 백업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디스크 스페이스나 테이블 같은 특정 구성 단위로 지정해서 백업이 가능한지요? 네,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윤수연님께서 질문하신 VM웨어 환경에서 오라클 DB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첫 번째 VM웨어에서는 스냅샷 기능을 쓰게 되고요. 스냅샷을 찍기 전에 오라클 DB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그 DB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저희는 그걸 앱 어웨어라는 기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어웨어 기능을 통해서 오라클 어드민 유저 계정을 등록하시게 되면 오라클 DB의 정합성을 맞추는 동작을 빔 소프트에서 해주게 되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백업을 했을 때 정합성도 맞을 뿐 아니라 나중에 복원 시에 어떤 트랜잭션 단위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시스템 기능, 그리고 오라클을 복구하지 않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만 선별해서 프로비저닝하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조님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건지? 네, 가능합니다. 네. 김일용님께서는 빔의 데이터 보안은 어떤 표준을 적용해서 어떻게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 건지요? 빔에서는 AS26 암호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이를 통해서 백업된 데이터 그리고 전송되는 패킷이 유출된다 하더라도 까보더라도 알 수가 없다? 네,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김호무님, 시스템을 적용할 때 기존 것과의 호환성 문제는 없나요? 네, 기존과의 호환성이라고 하시면 그 기존 환경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빔 솔루션은 한국에서만 쓰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지금 빔 고객분이 자료에는 37만 5천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38만 이상의 고객분들이 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38만 기업 고객? 네, 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빔 제품을 쓰고 있고 그 좋은 평가를 내린다는 건 기존 환경이라든지 시스템 인프라와 잘
호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좋은 피드백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찬님, 빔으로 전환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딱 두 가지만 꼽는다면 네. 첫 번째는 블럭 단위의 백업이고요. 두 번째는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에 대한 고가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블럭 단위 백업으로 인하면 실제 나중에 뭐 POC 같은 거 할 때 어떤 성능 같은 것도 굉장히 확실히 차이가 나겠네요. 네. 그런 거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POC를 할 때 블락 트래킹 기능을 쓴과 그렇지 않을 때 차이를 봤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세션 중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데이터를 스토리지에서 리드한 데이터와 백업에서 처리한 데이터에 대한 두 가지 그래프가 빔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CBT 기능을 쓰게 되면 이 리드된 그래프가 낮아지게 되겠죠. 아, 네.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높아지게 되면 스토리지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부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스템, 서버나 스토리지, 요즘에 특히나 가상화 그리고 HCI 시스템을 많이 쓰는 곳에서는 백업으로 인한 이 대용량 I/O가 결국은 시스템 입장에서는 큰 부하가 되는 것이거든요. CBT를 쓰게 되면 결국은 백업 속도를 줄일 뿐 아니라 시스템 인프라의 성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전영진님, 테이프 라이브러리도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테이프 라이브러리는 언급을 안 해주셔서 혹시 연결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요즘은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권장하지 않으시는지요? 네, 테이프 라이브러리 연결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네. 이제 테이프 라이브러리 연결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건 저희 빔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빠뜨린 것 같고요. 네. 빔에서는 테이프 라이브러리의 백업, 복제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손정환님께서는 권장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사용이 있나요? 이게 빔도 어플라이언스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소프트웨어로만 하고 있나요? 빔은 소프트웨어 온리 회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 어떤 인프라 환경에서도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백업 인프라 또는 백업 처리 용량이 커지게 되면 하드웨어 인프라도 좀 커져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건 저희 부모님 아이텍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네. 어떤 용량을 어떤 기준으로 백업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떤 CPU와 메모리와 스토리지 용량을 산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업 어플라이언스도 결국은 X86 기반의 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한 것이거든요. 네.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는 결국은 얼마나 개방적인 시스템을 쓰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규격화되어 있는 어플라이언스들은 그 밴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예를 들어 인피니밴드를 쓰는 시스템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면 대부분 백업 어플라이언스에서는 텐지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쓰게 됩니다. 네. 그럼 40G의 대역이 10G로 꺾이게 되는 거죠.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X86 기반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만드신다면 거기다 인피니밴드 카드를 꽂으시면 돼요. 그러면 40G 대역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중에 나와 있는 티어 1, 티어 2 벤더의 X86 시스템을 활용해서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만들 수가 있고요. 네. 하드웨어를 고객분께서 구매를 하시든지 파트너분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장치를 중복 제거 어플라이언스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도 많이들 쓰고 있습니까? 네,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정영배님, 언급해 주신 몇 가지 복구 방식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측정 결과가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는지요? 즉시 복구에 네.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연을 자주 합니다. 하게 되면 보통 한 10분 네. 이내에는 즉시 복구가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큰 VM일 때는 15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VM은 10분, 15분 이내에 완료가 된다
네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영빈님, 랜섬웨어 감염이나 장애 이슈 발생 시에 백업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도 좋지만 중단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이중화나 이원화의 운영 구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사실 시스템 이중화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 관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시점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거리는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스템을 다 이중화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겠죠. 네네.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은 서비스에 대한 이중화도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도가 조금 낮은 시스템은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이중화, 데이터 가용성으로도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우님,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백업은 주로 어떤 부분을 백업하며 시간은 예를 들어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하고요. 라이센스는 노드당인지 CPU 기반인지 기준인지 클라우드당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건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릴리즈 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네네. 이렇게 오픈하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쿠버네티스 환경에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쿠버네티스를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과연 그 팟 내에 퍼시넌트 볼륨을 할당을 할 것인지를 먼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구 볼륨과 그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들은 나스 기반의 별도의 볼륨에다가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컨테이너 기반의 백업은 이 컨테이너 자체의 시점 데이터를 캡처하는 것보다는 연구 볼륨에다가 포커스하는 게 보다 더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김성환님은 압축률은 어떻게 되는지 압축률. 저희가 압축하고 중복 제거하면 보통 한 50% 미만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첫 번째 백업 때는 50% 그리고 많게는 60%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백업부터는 90% 이상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뭐 조남님도 질문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런 백업 쪽에 워낙 이제 요새 또 경쟁사들 유사한 전문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 같은 분야의 이제 다른 전문기업에 비해서 대표적인 경쟁력 뭐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즉시 복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상화에 대한 즉시 복구는 이미 뭐 제한적으로 또는 일부분 이미 경쟁사에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어려운 부분은 물리 서버에 대한 즉시 복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서버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그 파트를 교체한다든지 네. 또는 시스템 OS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요소로 인해서 복구 시간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물리 서버에 대한 즉시 복구를 쓰게 되면 보다 빠르게 물리 네. 서버 장애에 대응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빔의 큰 네.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아까 30일 트라이얼 버전 네. 시청자분께서 까셔가지고 네. 회사에 물리 서버 몇 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즉시 복구하고, 네? 네. 그걸 한번 해보셔야지 확실하게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이현주님, 저장 용량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장 용량은 첫 번째는 데이터 용량과 소스 용량이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평균 변경률을 저희가 고려를 합니다. 네.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번부터는 얼마나 오래 보관할 것인가. 그 정보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툴을 써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소스 용량 1대 1.2 장기 보관하게 되면 1대 1.5 정도 네. 용량이 나오더라고요. 네. 즉 10테라 기준이면 작게는 12테라, 많게는 15테라 정도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뭐 좀 질문들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그 이사님 두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정용배님과 네, 정영배님. 그리고 윤수연님으로 제가 메모를 했었는데요. 잠깐만요. 윤수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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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분을 선정을 하고 네. 싶습니다. 정용배, 윤수연 이 두 분께서는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피자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 또 응해주시면 또 20분께 저희가 커피 케이크 세트 보내드리겠고 또 무빙 클래스라고요. 여러분들 굿모닝 IT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으니까 전문가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 말고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필요한 궁금한 주제에 대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세미나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맞춤형으로 짧은 시간에 뭘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굿모닝 IT의 무빙 클래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뭐 오늘 해보신 거 어떠세요? 질문들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미 했던 이런 웹토크 화면을 보던 거랑 네. 제가 직접 이렇게 하는 거랑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 제가 너무 긴장해서 한 것 같고요. 네. 피디님께서 너무 잘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제가 좀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아닌데. 네네. 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웹토크, 그리고 GIT, 그리고 빔 모두 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얼마든지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토크IT 7월달은 이번 주까지 방송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2주간 저희가 좀 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워낙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콘텐츠를 또 새로운 것도 여러 가지 또 기획도 하고 만들려면 저도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8월달에는 여러분들 보다 더 양질의 콘텐츠 또 보다 더 다양한 전문가분들 저희가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뵙겠습니다. 토크IT에 보면 여러분들 메인 메뉴에 보면요, 메뉴에 프리미엄 세미나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 한 것 중에서 큐레이션 모듈화 시켜가지고 한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는 이제 온디맨드로 언제 볼 수 있는 거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